나이가 들다 보면 가끔 세월을 헛되이 보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느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어진 인생을 보람차게 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겉보기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만약 허비하였다면 이제부터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허비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의 이 강의는 더욱 소중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허비한 느낌이 없다면 오늘의 강의는 더욱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찬 인생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알차게 보내야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즐길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해낸 보람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비결은 시간에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벌써 인생을 허비했다 이러면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허비라는 건 결코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창시절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그때 가슴속 어디에선가 떠오르는 결의나 아니면 각오 비슷한 것이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사실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흥미롭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어디선가 떠오르는 그 뭔가 불안하면서 떠오르는 그 결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결의나 아니면 각오 비슷한 것이 안에서 솟구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를 가지 않고 저 싸구려 극장을 간다든지 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체를 즐기는 학생이 있는 반면 화질이 나쁜 싸구려 영화를 보면서 괜히 왔구나,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학교에서 공부나 할 걸 하며 후회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때 그걸 즐기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아주 나쁜 학생이 아닌 다음에는 뭔가 후회하고 괜히 왔구나,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학교에서 공부나 할 걸 하고 후회하는 학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후회하는 학생의 마음속에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학교를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 결의가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활동은 자의식이지만 결속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의는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네. 또 명절이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용돈을 많이 받으면 받은 대로 다 써버리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을 용돈의 일부를 써서 해보고 나머지 돈은 저축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한도도 용돈의 30%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돈의 반은 쓰고 반은 저축한다든지 이렇게 마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쓰지 않고 저축하는 학생의 마음은 또한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돈을 받으면 그냥 다 까먹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아주 극히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또 전부 저축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도 있고 아니면 또 반은 쓰고 반은 저축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그 학생의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고 싶어서 다 쓰는 학생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다 즐겁게 놀자. 그래서 자의식이 하지만 영혼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선 일부를 나머지는 저축하는 학생은 영혼의 작용입니다. 이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영혼을 통해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못 생각하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럴수록 영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정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영혼이 자각하여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자의식과 영혼을 분명하게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의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다 자의식이에요. 근데 영혼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지금 예를 들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하는 자아와 또 행동하는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자아를 자의식이라고 하고 행동하는 자아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은 평소에 우리 마음이나 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심정이 곧 자의식입니다. 때문에 자의식은 해서는 안 될 일도 생각하고 또 하면 좋은 일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자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요. 나쁜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도 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때 하는 생각은 모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의식이 하는 생각은 죄가 안 돼요. 나쁜 생각을 해도 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만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여 결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서 내 저거 미워서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한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걸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미쳤지 하며 그 생각을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생각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즐겁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판단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예. 양심이 좋은 사람은 내가 미쳤지 하고 털어버리고 양심이 좋지 않은 사람은 죽여버려야지 하면 그걸 재밌게 죽이는 생각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받아들이거나 또 거부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여야지 하는 걸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받아들이면 그것은 영혼의 각인이 되어 언젠간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고 또 영혼이 거부하면 그와 같은 생각은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짓도 하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고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언젠가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지 하고 털어버리게 되면은 그 생각은 다시는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영혼이 주체가 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혼을 행동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은 내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이게 내가 지금 영혼인지 아니면 자의식인지 분명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와 같은 생각을 누구나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기라는 주체가 자의식에서 영혼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의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의문, 또 말도 안 되는 걱정,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런 고민이 다 쓸데없는 거가 돼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근심 걱정은 다 쓸데없는 자의식의 걱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아니면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날은 하느님한테 제사를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사람한테는 대단히 그 심각한 고민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고민으로 들리는 이유는 그 사람은 자의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자, 학교에 가기 싫다는 자의식 속에서 그래도 학교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영혼의 판단과 또 있는 용돈을 다 써버리는 자의식의 즐거움보다 아끼고 저축하여 모으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영혼의
자각을 통해서 우리는 자의식에서 영혼으로 주체가 옮겨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의식을 주체로 사는데 영혼이 주체가 사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의 즐거움에서 영혼의 소중함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예, 성숙한 사람은 영혼으로 사는 거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의식으로 계속 산다는 이야기예요. 뭐 좀 잘 살고 못 사는 거하고는 큰 상관없습니다. 예, 저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냐 성숙되지 않은 인간이냐는 자의식으로 살면 성숙하지 않은 인간이고 성숙한 인간은 영혼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자의식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만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자의식의 유혹을 극복하고 영혼의 뜻을 세워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성숙한 사람은 즐거움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술도 많이 먹고 막 즐거워해요. 너무나 즐거워서 그냥 아무데나 버스가 다니는 길에서도 우통 다 벗고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신발 다 벗고 누워서 자고 그래요. 그리고 기분 좋아해요. 그러나 영원히 성숙한 사람은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재미라는 것은 한마디로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재미죠. 그러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뜻을 세워 살다가 그 뜻이 현실로 실현되면 그때마다 잠깐씩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빠져 자의식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인생을 수동력이라고 하며 뜻을 세워 이룬 성취감에 잠깐씩 즐기는 인생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예. 상황에 빠져서 즐기는 사람은 수동력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뤄내서 그 이뤄낸 기쁨에 잠깐씩 즐기는 즐거움은 능동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은 이렇게 잠깐씩 즐기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크게 생활의 패턴이 리듬이 깨지질 않아요. 근데 즐거움에 빠지는 사람은 생활 패턴이라는 게 없어요. 리듬도 깨지고 그리고 그냥 푹 빠져서 좋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즐거움은 자의식의 유혹을 물리치고 현실을 극복한 여유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유로운 자의 즐거움과 또 즐거움에 빠진 사람은 여유가 없어져요. 생활이 빡빡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의식의 즐거움은 본인만의 행복일 뿐 현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유롭게 사는 사람은 잠깐씩 즐거움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의식은 즐거움 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은 이 사람의 본인은 행복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현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가 막 지나다니는데 술 먹고 즐겁다고 거기서 들어 누워 있으면 본인은 행복하죠.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은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항상 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행동하기 때문에 뭔가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할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영혼은 항상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낸다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살아본 사람은 영혼은 전부 다 해내요.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의식은 자기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신뢰도 못 받고 결국은 해내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거듭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해낸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미래를 설정하고 가기 위한 미래가 분명할수록 영혼은 이미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미래가 어느덧 현실이 되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현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 세상에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공간, 이 방 안, 아니면 어느 상자 박스 안에 그 안이 다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있는 것 박스 안에서 태양이 빙빙 돌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 딱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한순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보면은 지금 시간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원래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자의식으로 이야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자의식 자체가 이미 과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의식으로 생각하면 어렵지만 원래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영원히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이미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에 언젠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혼은 미래고 자의식은, 그러니까 자의식이 볼 때는 미래지만 영혼한테는 현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가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영혼은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미래가 어느덧 현실이 되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꼭 그러므로 미래가 현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생각하고 만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즐겁고 만족하면 자의식은 그 상태가 계속해서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의식은 계속 즐거움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 즐거움이 지겨워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즐거움 속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건 잠깐씩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과 즐거움에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움에 빠지는 것을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있고,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그 즐거움도 순간순간 잠깐씩 즐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야 할 영혼이 없고 자의식의 즐거움만 찾는다면 그것은 인생을 훗날 틀림없이 세월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가야 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그냥 즐거움만 찾는다면 그 인생은 훗날 틀림없이 세월을 허비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의 즐거움에 안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훗날 허비된 시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의식과 영혼은 같은 마음인데 이렇게 그 주체가 자의식이 되면 그것은 아무리 즐거운 상황이라도 훗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이 되고, 또 영혼이 주체가 되어 살면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훗날 보람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허비된 인생은 시간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영혼이냐 자의식이냐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 안에 안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금은 좋아요. 지금 좋지만 영원히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면 그것이 내가 그때 정신 차려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을 열심히 할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 그것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체가 자의식이 아니고 영혼이 돼서 영혼으로 살게 되면은 아무리 그 현재가 지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영혼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보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허비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비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허비된 인생은 시간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영혼이냐 아니면 자의식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살면은 결코 시간의 허비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의식에 머무르면은 그것이 바로 시간의 허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류대학교에 들어간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지식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식은 실생활에서 별로 쓰일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훌륭한가? 또 특히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시대입니다.
앞으로는 기계도 전부 다 지능을 갖게 돼요. 우리 인간의 지능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국어를 잘해도 기껏 해봐야 한 3, 4국어 정도 합니다. 그러나 기계는 입력만 시키면 다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이 통역할 필요도 없어요. 기계가 다 통역합니다. 우리 지능은 그렇게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그 학식은 나중에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 요즘은 다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 사람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인류대학을 가고자 했을 때 인류대학을 갈 수 있는 영혼의 작용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자의식이에요. 그래서 자의식 안에다 기억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류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마음은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합격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혼과 자의식을 구별 못하면 그게 그건 줄 알고 저게 저게인 줄 알고 이해가 잘 안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만 알면 돼요. 어느 정도만 알면 지식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그리고 그래도 글은 읽을 줄 알아야죠. 글을 봐야 되니까. 글 읽을 줄 알고 되고. 또 셈본도 미적분 같은 거 풀 필요 없어요. 나도 옛날에 배웠는데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어디서 쓰는 건지도 모르고 이젠 이름만 알고 있어요. 네. 또 그런 걸 막 자랑해서 푸는 사람 보면 미련한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적당히 셈본. 그냥 여러분들은 저 동남아 사람들은 손가락이 10개만 있기 때문에 10개 안에서는 계산이 자유롭습니다. 근데 10개를 넘어가면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많이 나눴고 몇 번째 애가 죽었는지 그걸 잘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 동남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100가지 정도만 잘 세우고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해요. 예. 더 이상은 뭐 그렇게 크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막 잘한다 그래서 막 수천 숫자를 갖다가 막 더하고 곱하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해 보였는데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또 컴퓨터 시대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미련한 인간처럼 보여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네?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면 똑똑하게 보여요? 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공과대학을 나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이. 그래서 지금 본인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미련한 사람인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공부는 자의식이 합니다. 그러나 인류대학을 가기 위한 마음은 영혼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은 앞에서 노력하는 앞마음이고 영혼은 느낄 수는 없어요. 느낄 수는 없지만 뒤에서 작용하는 뒷마음입니다. 이렇게 영혼은 뒤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체는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많이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하지만은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생각은 허상이에요. 그러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뒤에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실체입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뒷마음을 통해 현실에 이룬 영혼의 작용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대학을 가고자 해서 간 사람은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인류대학도 갈 수 있지만 삼류대학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삼류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인류대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류대학 나오신 분들은 한번 삼류대학도 가보세요. 틀림없이 갈 수 있어요. 용기도 필요 없어요. 근데 삼류대학 나온 사람들은 인류대학 가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육체의 오관을 통해 세상을 느끼지만 영혼은 칠성자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의 기능을 통해 세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의식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소리만을 감지하지만 영혼은 7개의 기능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느끼는 감각을 기감이라고 합니다. 기로 느낀다는 뜻이에요. 기 알죠? 우리 동양에서는 기라고 합니다. 기감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의 파장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두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에테르라는 말은 아주 그냥 냉정하게 표현하면 우리 동양의 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서양 사람들은 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천체와 천체 사이도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려면 틀림없이 뭔가가 있어야지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지면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데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겨우 한 200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에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에테르체예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부를 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다고 믿는 바보들은 에테르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에테르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테르의 파장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두 느끼는 것은 우리의 칠성자라고 하는 기감입니다. 그리고 자의식은 있는 현재만을 보거나 듣는데 지감은 보이지 않는 미래도 미리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 안에서 저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감은 보이는데 육체는 못 봐요. 오감은 현재 있는 것만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의식은 현재만을 보거나 듣는데 기감은 보이지 않는 미래도 미리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감을 예감이라고 합니다. 미리 느끼는 것을 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감을 통해 일어날 일을 미리 느끼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능적이라고 말합니다. 기감은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감이라는 걸 잘 모르고 예감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알았다라고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라는 얘기는 그럴듯하게 이해를 하는데 바로 예감이 있다, 기감이 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칠성자를 통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게 정말 있을까 하고 납득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주체가 영혼이 되어 또 영혼을 통해 사는 인생은 이렇게 인생 자체를 알차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세월을 허비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또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원하는 것을 현실에 이루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행동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원하고 영혼이 바라면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실체이기 때문에. 자의식의 주체가 되어 사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빠져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영혼 그 자체가 주가 되어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 있게 필요한 것 모두를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의식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영혼을 터득하면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이 영혼과 자의식을 터득하기가 힘든 이유는 자의식과 영혼이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별개가 아니라 한 몸속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의식으로 작용을 하고 어떨 때는 영혼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자의식이고 못 느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없고 또 느낄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작용하려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에 빠져가지고 자의식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저걸 먹어야지 내가 저걸 먹어야지 영혼이 내가 먹어야지 하면 영혼이 돈을 벌어서 먹으면 되는데 자의식이 먹겠다는 욕심만 갖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이 그 자의식을 도와서 그 돈도 없이 가서 남의 얼굴을 훔쳐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영혼 자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은
돈을 만들든지 돈을 벌든지 해서 스스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식이 깊이 빠지면은, 자의식이 깊이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의식이 깊이 빠지면 그게 일종의 쇼크입니다. 쇼크가 되면 영혼의 쇼크가 각인이 돼요. 또 자의식이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도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영혼이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뻑뻑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의 집에 가서 돈도 없이 가서 물건을 그냥 가져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그냥 가져오는 거지만 그게 바로 절도죠. 그래서 도둑놈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 그 자체가 주가 되어 사는 삶은 언제나 자신 있게 필요한 것 모두를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그와 같은 이루는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주체가 돼서 영혼이 움직이면은 나쁜 일도 하는 거지만, 영혼 자체가 주체가 돼서 하면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으로 살 것이냐 자의식으로 살 것이냐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영혼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자의식은 시간을 허비하지만 영혼은 알찬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루는 영혼의 작용을 사이 파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자의식이 자각시켜놓은, 각인시켜놓은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영혼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현실 속안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직까지는 우리는 현대 물리학이, 요즘은 현대 물리학 가운데도 양자 물리학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견했다. 그것은 양자 물리학 때문도 아니고 현대 물리학 때문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인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된 사람은 뭐 물리학을 안 해도 알고, 인간이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본인이 못하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인류의 문명은 모두 인간의 영혼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든 역경을 이겨낸 것 또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든 역경을 통해 철이 든다고 하며, 그 철 역시 영혼의 작용입니다. 철이 든다. 미숙한 사람이 나중에 성숙해진다. 또 정신적으로 어른이 된다. 이런 것을 철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철이 든다는 작용은 결국 영혼의 작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자기 만족만 찾지 철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 즐거움이 철없는 즐거움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은 신체의 오관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거나 듣지만, 오관, 눈, 코, 입, 귀, 피부, 오관을 통해서 있는 것을 보거나 듣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지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지감은 파동이에요. 그래서 저 작은 파동까지 다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기감인 직감, 육감, 영감, 예감을 초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예. 우리는 그냥 보통 기감이에요. 우리 여기서는 기감인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하면은 초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네 오감으로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오감 외의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언뜻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주면 나중에 그것이 맞으면 초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보통이고 일반인들한테는 초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귀를 세우고 나를 주시하며 내 말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은 곧 영혼입니다. 영혼이 지금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그렇게 또렷또렷하게 떠서 나를 쳐다보는 건 영혼이 하는 겁니다. 비록 자의식을 통해 일단 내 말을 이해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말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이해는 하지만 잘 이해를 못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말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영혼은 처음에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듣고 또 들으면 저절로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이프를 계속해서 듣고 또 들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들으세요.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듣고 또 들으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영혼은 납득을 합니다. 그것은 내 말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각인되면 이해하는 거예요. 뭐 IQ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말한 영혼의 작용을 서슴없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교육시키는 방법입니다.
영혼은 자꾸 하다 보면 스스로 납득을 해요. 납득을 한다는 건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의식은 이해하는데 이해 같지 않은 거를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도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혼은 납득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의식의 만족은 그것이 아무리 유쾌한 즐거움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세월을 낭비한 느낌이 들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라 하더라도 그때 영혼이 일어나 그 상황을 극복했다면 그것은 보람차고 알찬 인생의 황금 시절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황금 시기는 오히려 고난의 시기를 그걸 극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뤄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내가 이룬 업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황금 시절이라고 느끼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원히 하지 않고 자의식이 하면은 자의식은 즐거워요. 오늘도 즐거워. 1차, 2차, 3차까지 가서 너무 즐거웠어. 5차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어. 몸이 늘어져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시간을 허비했다, 낭비했다고 느끼는데 영혼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시간, 또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면 나중에 황금 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비는 자의식이 하는 것이고 또 보람은 영혼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시절을 허비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으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러나 그 시간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는 황금 시절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